조세 채권 우선의 원칙. 네. 우리가 임대차 계약할 때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 조세 채권 우선의 원칙을 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한번 제가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네. 자,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그 후배한테 받은 질문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아파트 경매를 좀 하려고 입찰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제한테 이제 물어본 질문인데 조금 이제 숫자는 좀 제가 그 가공을 좀 했는데요. 네. 자, 요 아파트가 후배가 염두에 두고 있는 아파트가 세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입자는 그 소위 말하는 말소기 준권리 네. 그거보다는 주민등록도 앞서고 확정일자도 먼저 해뒀어요. 그럼 먼저 배당 받아가겠네요. 그렇죠. 네. 선순위 임차인이죠. 네. 그 세입자가 살고 있었고 그 보증금이 한 5억 정도 되고 자, 아파트 감정가가 6억입니다. 근데 이 세입자는 경매법원에 이제 배당 요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는 이제 경매 대금에서 우선 배당하고 하고, 네. 그 혹시나 못 받으면, 네. 못 받으면 이제 저기 낙찰자가 인수하는 거죠. 조금 갚아줘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입찰 예정 금액은 한 5억 5천 정도입니다. 내가 5억 5천이면 사겠다. 그러니까 이제 5억 5천 내놓은 거에서 세입자 보증금은 다 이제 주고. 변제가 될 것 같거든요. 네. 문제 없는 걸로 생각했는데, 자, 그런데 그 좀 뜻하지 않게, 후배가 저기 다른 게 하나 보인 거예요. 걱정이 된 거예요. 네. 경매 기록을 좀 보니까 이게 이제 경매 직전에 그 임대인, 집주인이 사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소유권이 상속인한테 이전 등기가 됐어요. 근데 이 상속인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세금 체납을, 국세 체납이 많이 돼 있는 이런 상태고 심지어는 이게 국세 그 체납한 국세의 법정기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법정기일이 그 세입자의 확정일자 받기 이전, 확정일자 주민등록보다 이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나중에 경매 들어가서 이게 국세가 먼저 받아가는 거 아니야? 우선의 원칙이니까. 원칙이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이 낙찰받은 사람이 세입자 보증금을 떠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질문이 이게 세입자한테 이 보증금 세입자가 보증금 못 받게 될 우려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세금이 먼저 배당 순위에서 앞설 수 있느냐? 세입자보다 요게 질문입니다. 결국은 이제 요게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 그거하고 이제 관련된 건데요. 자,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딱 받고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뭐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 상으로 보면 이런 상으로 보면 국세가 좀 앞설 것 같더라고요. 근데 세입자는 그러면 그 전에 돌아가신 분은 멀쩡한 분인데 네. 세금 문제가 없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인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돼버리면 세입자 보증금을 손해보게 생겼네. 이런 결과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좀 뭔가 불합리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결과는 좀 불합리하고 억울한 것 같은데, 법리적으로 보면은, 법리적으로 기계적으로 대응하게 되면은, 국세가 뭐, 먼저 무슨 받아가야 되지 않느냐. 왜냐면, 만약에 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이라 그러죠. 네. 피상속인이 원래는 문제 있는 사람이라도, 세입자가 모르고 들어오면 그 세입자가 나중에 그 피상속인의 세금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모르고 들어온 거니까 알지 못한 건데 국세 조세가 우선한다라는 그런 원칙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확인을 좀 해보니까요. 제 답변이 일부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법이 있네요. 이게 내용이. 지금 제가 현행 그 국세기본법 내용을 좀 가져왔는데 여기 35조에 보면은 국세의 우선 그래가지고 국세 및 강제 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기타 채권에 우선해서 징수한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만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예외를 인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예외 중에서 사망해 보시면 3호죠 3호 1항 3호 3호에 보시면 요 법정기일 전에 세입자 그죠? 법정기일 전에 요런 그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갖춘 사람 요런 사람들은 또는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것들은 이제 국세보다는 앞선다. 국세가 그렇죠. 우선하지 못한다. 결국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3의 2에다가 3의 2에다가 그 부가적으로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요 3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해당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해서 매각되어서 그 매각대금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 등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 반환 채권. 이래서 지금 제가 이제 아까 사례로 드린 거 있잖아요. 이게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소유권이 변동돼 가지고 경매 들어가게 된 이런 경우에는 국세가 우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를 더 둔 거예요. 만약에 3의 2가 없다면 그냥 3호에 따라서 법정기일에 따라서 그냥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아까 지금 피해를 많이 보겠네요. 그렇죠. 세입자가 이제 상속돼 버리면 상속인이 이상한 사람이 돼 버리면 이제 곤란해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내가 갖고 있다가 갑자기 임차 보증금 주기 싫으면 아는 사람한테 증여해 버리면 네. 또 국세 우선의 법칙으로 이 돈이 딱 까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사람이 이제 증여받은 사람이 네, 문제가 되면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3의 2 때문에 해결이 된 겁니다. 근데 그게 98년도 개정돼 가지고 죄송합니다. 2018년도에 개정돼서 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요 내용이더라고요. 그럼 그 전에는 약간 손해를 본 경우가 종종 있었겠네요. 그런 이제 우려가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판례 해석은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것 때문에 우려가 있으니까 이제 법을 추가하지 않았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조금 제가 우려했던 저처럼 해석했던 그런 가능성이 있었을 겁니다. 또 사람마다 판사마다 좀 다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려를 조금 불식시킨다, 없앤다는 차원에서 법을 만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이게 현행법을 잘 모르고 법 바뀐 걸 모르고 그냥 국세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법정기일 기준으로 그렇게 되면은 저처럼 이렇게 하는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려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진 않다. 이런 이제 결론은 되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어쨌든 요 사건을 보더라도 우리가 조세 채권 우선의 원칙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임대차 할 때. 맞습니다. 예. 여전히 그게 좀, 자리를 잡지 못해가지고, 임대차 계약할 때 집주인의 조세, 국세, 그런 것들을 체납됐는지 확인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뢰입니다, 지뢰. 예. 몰라요, 터지기 전까지. 그렇죠. 등기부에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확인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전세 사기, 이 문제 때문에 깡통주택,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법을 바꿔서 계약한 임차인도 그죠? 임차인도 계약한 상태에서 집주인의 조세 체납 여부를 요구하죠. 확인할 수 있도록 자진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권리로 이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게 잘못하면 정말 크게 터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 사례도 그냥 해프닝이었습니다만 그런 약간 주의 환기 차원에서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